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림대학교의 김아람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전쟁인데요. 한국전쟁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아이들이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고아라고 하는 아이들이 금방 떠오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호녀라라고 하는 아이들도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녀라 이야기부터 이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혼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혼혈 개념은 그렇게 적절한 개념은 아닙니다. 한자어를 풀어보면 섞일 혼의 피 혈자라고 해서 피가 섞였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피가 섞이지 않은 순혈이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순혈과 혼혈이라고 하는 구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분은 단지 순혈과 혼혈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이 용어인 혼혈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영어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믹스드 블러드라고 하는 말을 영어권 국가들이나 다인종 국가들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혼혈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대체할 말이 없고, 1950년대 상황에서는 이 말이 실제로도 늘 쓰여왔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도 호녀라, 혼혈아동이라는 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 호녀라가 처음 태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고, 한국 역사에서 이 피가 섞인, 말하자면 피가 섞인 다른 민족과 한국 민족의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많은 오랜 기간의 역사 동안에 한국이 하나의 어떤 민족이나 혈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혈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사실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만 있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 호녀라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특히 문제시 됐을까요? 해방 후에 이 호녀라는 이전의 호녀 아동과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와 인종이 다른 아이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때 이 해방 후에 또는 전쟁을 겪으면서 태어나는 혼혈 아동은 미군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한국과는 인종이 다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호녀라가 생겨났다, 호녀라가 계속 태어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관심이 사람들에게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또는 한국에서 이 호녀라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요? 먼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남성, 즉 미군 남성이 한국에 살게 됐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해방 후 미 군정 시기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둔한 미군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쟁 전후에 있었던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였습니다. 아마도 양공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양공주, 이른바 성매매 여성들과 미군 남성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이 호녀라가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성매매 여성들에게서만 호녀라가 태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군의 범죄였습니다. 흑인 호녀라라고 불렸던 순덕이라는 아이는 1965년에 자서전을 썼었는데요. 그 자서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행의 씨를 낳았다. 여염집 부인이 검둥이 계집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주인공 순덕이는 어머니가 있고 언니도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미군 남성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고 그래서 순덕이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순덕이와 같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특히 이 혼혈아가 태어났던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이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바로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 군정기부터 부평, 서울 용산, 파주, 동두천, 송탄, 의정부, 포천, 평택, 부산과 같은 도시에서는 미군 부대가 주둔을 하게 되고 이 주둔한 미군 부대 주변에는 이전의 농촌과는 다른 모습의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부대찌개를 떠올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음식이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햄이나 통조림을 가지고서 만들게 된 음식인 것이고 그래서 의정부 지역이 아마 유명세를 띠게 된 거겠죠. 이러한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 전후에 군부대 주변에서 새롭게 생겨난 마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곳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집중한 곳이기도 하고 이 마을은 이전의 농촌마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영어로 된 간판이 많이 보인다거나 또는 군인 남성들이 돌아다닌다거나 여러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가게들이 생겨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상업이 성행을 이루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이죠. 한국에서는 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지역과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하지만 그 마을의 어떤 모습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곳들이 몇 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용산 주변에 있는 그 이태원이 사실은 용산에 있었던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나와서 술을 마신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됐던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사실상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유엔군 위안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이 정부는 미군 부대 주변에 있는 댄스홀, 바 이런 곳에서 내국인들은 업소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미군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고 미 헌병대가 이 지역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미군들은 여러 가지 상업활동이나 또는 성매매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촌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상 혼혈아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태어나셨던 이 혼혈아 분들은 이미 1950년대 생이시라고 하면 이미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셨던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또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혼혈아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전쟁 후에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특히 기지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혼혈아가 생겨날 수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혈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진 않지만 역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대체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혼혈아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